자, 오늘은 캐데온의 더피를 그려보겠습니다. 더피와 서씨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더피와 서씨는 우리나라 민화 호작도에서 따온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밑색을 칠하는데요. 밑색은 하얀색부터 칠하려고 합니다. 하얀색을 먼저 칠하는 이유는 가장 깨끗한 그 붓의 상태에서 하얀색을 칠하는 것이 그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하얀색을 칠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먼저 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굴에서 가장 먼저 하얗게 보이는 부분부터 찾아서 하얀색으로 칠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그 호랑이의 귀 부분이 좀 하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귀 부분을 먼저 칠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눈 가장자리에 그 하얀 털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칠하겠습니다. 흰색은 사실 잘 칠해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칠하는 게 좋긴 한데요. 조금 덜 칠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채색을 할 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이 칠해졌으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랑이의 이빨을 칠해보죠. 호랑이의 그 이빨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하면 송곳니가 뾰족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이빨들이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빨이 그려져 있는 사이사이에 사실은 그 위쪽으로 이빨이 조금 듬성듬성 나 있어요. 스케치가 조금 빠져 있는데 나중에 보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의 이빨 부분을 하얗게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 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 호랑이의 가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하얀색으로 칠해도 좋고 또는 뭐 연한 하늘색으로 칠해도 좋은데 하얀색을 칠하고 연한 하늘색으로 나중에 발림을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은 조금 상대적이기 때문에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이런 것들을 같은 계열에서 찾아서 칠해줘도 하얀색의 그런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부분도 하얗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피에 약간 순진한 어리숙한 그런 것들을 약간 비운 듯한 느낌으로 이 서씨가 캐릭터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서씨의 날개 이런 부분도 하얗게 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칠한 곳이 말랐으면 2차 두 번 정도 채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일단 먼저 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칠하고 칠한 부분은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채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꼬리 부분도 빠졌네요. 지금 꼬리 부분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꼬리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얀색을 칠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에 물을 충분히 물감을 머금게 한 다음 파레트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덜어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붓에 너무 이 물감이 흥건하게 묻어 있을 때 이 종이에 붓이 닿았을 때 번질 수도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깨끗하게 얼룩이 깨끗하게 채색이 되지 않아서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 부분부터 사실은 붓을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여주는 것이 얼룩이 없고 그 길게 선을 그어주면 그 부분이 나중에 말랐을 때 이 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평평하게 칠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붓을 짧게 짧게 움직여서 면을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칠했을 때 약간 색이 덜 묻은 부분이 있어도 두 번째 부분 칠할 때, 두 번째 칠할 때 이렇게 메꿔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뭐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이빨도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가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아까 넓은 면이라서 조금 덜 칠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발톱 있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말랐네요. 그러면은 밑에부터 한번 칠해보죠. 아까 이 부분이 한번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붓을 짧게 짧게 이렇게 움직여서 면을 채워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칠해주시면 빠진 곳이 없이 또 얼룩이 지지 않게 칠할 수 있는 요령이에요. 경계 부분이 젖었을 때 끌고 내려오는 것이 이 채색을 할 때의 요령이에요. 특히 이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먼저 칠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한쪽 면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짧게 짧게 붓을 움직여서 이어서 끌고 내려온다고 그런 생각으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 발 부분 이쪽도 좀 빠졌었죠. 한 번 더 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원래 호랑이 색깔과는 좀 다르게 푸른색의 호랑이가 이 더피입니다. 그래서 더피의 색이 왜 푸른색이 되었는지는 잘 알질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만화 속에 나왔던 그 호랑이의 그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왜 파란색의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어디선가 그런 것을 본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긴 하겠는데 어디에서 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여러 가지 그 케이팝 헌터스의 그 뒤 이야기들도 막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찾아보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의 얼굴과 그 팔다리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파란색의 물감을 가지고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얼룩 무늬도 이제 나중에는 칠해주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그 푸른색 물감으로 연하게 해서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자세한 얼굴 부분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요 이빨이 있는 요런 부분. 그래서 색깔이 번지지 않도록 하얀색 이빨인데 거기에 나중에 색깔이 묻어나면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얀색 부분은 하얗게 나타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색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듯한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빨리 지나가고 또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깔끔한 채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좁은 부분은 붓을 세워서 뾰족한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자 채색은 아무래도 얼룩이 조금은 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화지는 돌려가면서도 칠하실 수 있어요. 편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채색을 할 때 내가 색을 칠하고 그 붓이 움직여 가기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코끝은 약간 핑크색으로 나중에 이제 칠할 거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그 코 밑에 인중이라고 하죠. 요 부분도 좁은 면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 물감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칠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다리 부분을 칠하겠습니다. 뭐 팔이라고 하니까 동물이니까 다리죠. 다리가 4개. 그래서 이게 또 넓은 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금씩 끌고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채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그러면 요 끝에 모여있던 그 물기들이 조금 더 끌려 내려오면서 얼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넓은 면을 채워가는 것, 그러면 좀 더 깔끔한 채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위에 털을 덮어서 이제 털을 칠 거라서 요런 발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딱 끊어지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도 발림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데이션인데 이 물만 묻힌 그런 붓으로 물감을 묻히지 않은 물만 묻은 붓으로 이 끝을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뒤쪽에 있는 다리, 우리가 지금 앞다리 뒤쪽에 이렇게 뒷다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털이 덮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얀색을 칠할 때에 미리 거기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발끝에서 안쪽으로 발림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뭐 2번 다 안 하고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붓이 이렇게 꼼꼼하게 짧게 움직이면서 그 면들을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머리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발림붓을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약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털을 쳤을 때 이 끝이 이렇게 딱 끊어지거나 뭉치지 않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끝을 풀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이 꼬리 부분이 조금 남았네요. 꼬리에서도 어느 부분에 파란색이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색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을 칠했고, 이 부분을 파랗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무늬가 약간 헷갈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칠해주는 것. 아까 어느 부분에 하얀색이 들어갔고 어느 부분이 파랗게 들어갔는지 약간 헷갈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꼬리도 칠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한 하늘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색을 그냥 이용해서 아까 하얀색 부분을 조금 더 물을 섞어서 조금 흐리게 해준 다음에 약간의 발림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몸통 그 부분, 그러니까 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칠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부분에 약간 푸른색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가운데 여기가 볼록하게 나온 것 같이 느껴지려면 요 먼 쪽을 조금 이렇게 푸른 색깔로 약간의 음영을 만들어주면 이 호랑이의 어떤 입체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더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발림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배 있는 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깊은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림을 좀 해주면 가운데 부분은 좀 더 하얗고 이 바깥쪽 부분이 약간 그림자처럼 또 이렇게 음영이 깊이감이 생겨서 이 호랑이의 약간의 입체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니까 약간의 푸른 색깔로 해주고 이제 푸른색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발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하늘색을 한번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칠한 상태가 아직 조금 이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드라이어로 이렇게 말려주거나 또는 빨리 마르게 할 때는 이런 선풍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작동을 안 하네요. 조그만 선풍기가 있었는데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충전이 금방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더 말랐으니까 두 번째 채색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색으로 두 번을 칠해도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또 두 번째 채색을 할 때 약간 진하게 그렇게 칠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림을 할 때 조금 더 진한 부분을 만들어 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인제 색을 한번 처음에 칠했을 때 너무 얇지만 않다면 두 번째 채색에서부터 발림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채색이 너무 얇아서 한 번 더 채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고런 얇은 두께로 다시 한번 이 2차 채색을 밑색을 2 차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약간 저는 어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희끔희끔한 부분도 있고 조금 얇게 진행이 돼서 이 위에다 그냥 발림을 하기에는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칠해 주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푸른색 부분에 색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 차에서 칠했을 때 약간 덜 칠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2차 채색을 하면서 커버가 되겠죠. 훨씬 나아지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내가 이렇게 이 그림을 밑그림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눈가라든지 이런 데 아까 좀 덜 칠해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먼저 칠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색깔도 진해지고 또 면이 고르게 이렇게 칠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마르기 전에 이어서 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채색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좀 넓어서 지금 제가 요쪽 턱 밑으로 아까 이렇게 오다 말았는데 고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면서도 너무나 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면서 얼른 연결을 시켜주면 크게 얼룩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조금 얼룩도 조금 만들어지고 덜 칠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채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뾰족한 부분 이런 데는 붓을 세워서 물감을 꼭 이렇게 채워주세요. 희끔희끔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림을 다 완성해 놓고 봤을 때 조금 거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얼굴이 지금 아까 먼저 칠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표면이 곱게 됐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여기 털을 한 번씩 그려줄 거기 때문에 요 끝부분까지 아주 그렇게 매콤하게 칠해지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칠할 때보다 2 차는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붓놀림이 조금 더 쉬워져요. 아무래도 1 차에 한번 칠해 놨기 때문에 좀 덜 칠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꼼꼼하게 이렇게 2차 채색도 발림도 해 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채색 붓의 그 물감은 적당한 양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물감이 너무 적어도 칠하기가 어렵고 또 물감이 너무 많아도 칠하기가 어려운데 적당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양.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감을 적신 다음에는 그 가장자리에서 파레트나 이런 접시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좀 덜어주고, 그리고 또 세밀한 부분, 작은 부분을 칠할 때에는 이렇게 헌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월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물감을 조금 덜어서 붓에 있는 물감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칠해놓고 두 번째 칠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물감이 좀 마른 다음에 칠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이 젖은 상태에서 계속 비벼지면 물감 색깔도 탁해지고 또 종이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마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을 칠 거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표현이 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밑색이라고, 이렇게 바탕색을 칠하는 거를 밑색을 칠한다 그래요. 그래서 밑색을 우리가 이렇게 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나중에 진한 색깔이 한 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푸른색 부분이 조금 몸통하고 색깔이 어느 정도는 같게 그렇게 들어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의 밑색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요 귀 부분 여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쪽은 좀 붉은색이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파란색으로 한 번 정도 슬쩍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눈,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눈이 남았죠. 눈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란색을 바탕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눈동자를 그려주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노란색의 약간의 연두빛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금 발림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물감을 사용해서 눈을 밑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색 붓은 가능하면 붓이 좀 여러 개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푸른색 아니면 뭐 호분을 사용하는 붓 아니면 붉은색을 사용하는 붓 이렇게 좀 정해놓고 쓰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을 여러 개가 이제 채색 붓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모든 붓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색깔별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계열만 조금 정해놓고 그렇게 쓰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을 쓰는 붓인데 조금 노란색 물감 지금 노란색의 호분을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노란색으로 칠해도 되고 또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 너무 이렇게 튀는 느낌이 아니고 좀 차분한 느낌이 나게 하려면 그렇게 그 호분을 좀 사용하셔서
색을 칠해 주시면은 좀 차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노란색에 저는 호분을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채화 물감을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수채화를 할 때는 이런 불투명 수채화를 할 때에 하얀색과 뭐 검은색 이런 것들을 쓰고, 보통 때에는 그냥 투명 수채화의 경우는 이런 그 하얀색을 거의 사용하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 우리 민화의 채색은 한국화의 채색은 그 호분도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의 색깔이 나도록 이렇게 칠해주고, 나중에 요 눈동자 까만 부분 그 주변에 그 부분은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연두색, 예, 그런 색깔로 발림을 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눈동자가 좀 더 선명하게 노란색으로 하시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눈동자가 노랗게 된 것보다 저는 요런 색깔로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림은 뭐 어떤 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이나 뭐 이렇게 너무 쨍한 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쨍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색감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만족스러운 그런 색깔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이 그림을 똑같은 본이지만 또 각자의 어떤 그런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내 나름의 또 다른 나만의 이 호랑이를 완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동자 부분을 노랗게 칠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핑크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리고 입 안에 그 잇몸이라고 해야 되나? 혀바닥? 뭐 이런 부분을 또 약간 핑크로 하고, 요 귀 쪽 안쪽 이런 부분도 약간의 핑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마르면 좋은데,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데, 또 이제 마음이 조금 바쁘면 작은 면이니까 그냥 살짝 한 번 더 이렇게 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넓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두 번씩 칠할 때 젖은 상태가 좀 오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말리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작은 면들은 그냥 한번 살짝 조금만 이렇게 칠하고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분홍색을 좀 찾아서 해볼까요? 여기서 분홍색은 붉은색에 약간의 호분? 그런 것들을 조금 넣으면 분홍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분홍색도 쨍한 분홍색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은은한 그런 핑크빛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 좋아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농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색깔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이제 한 번에 두께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얇게 시작해서 여러 번 그렇게 칠해주는 것, 그게 이제 색을 곱게 얻는 방법이에요. 이 채색을 했을 때 색이 좀 깨끗하게 예쁘게 나오는 것이 여러 번 칠했을 때 그 더 고운 색깔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 두껍지 않은 그런 그 농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 부분도 약간의 분홍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 그 입 안에 요 뭐 잇몸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간 요 이빨 사이사이에도 약간의 붉은색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조금 그림이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눈동자도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칠하기는 해서 아직 좀 젖었는데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으로 약간의 그 분홍색 얘네들을 조금 칠해주는 것도 지금 그 캐릭터의 그 표현에서 요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붉은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할 건데 여기가 아직은 말라서 말리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안쪽으로는 어차피 펼 거라서 근데 아직도 조금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놔두고 그러면 요 서씨를 한번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씨는 지금 눈이 3개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이 K-팝 디먼 헌터스 이게 이제 뜨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면서 이 자기네 그 아이폰이란다. 그 삼성 폰에 눈이 그 카메라 눈이 3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론 저는 5개짜리를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개짜리 그 눈 이거를 이제 갤럭시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 이 뒤에 삼성 폰에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자기네 어떤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을 노려서 굉장히 득을 많이 봤다 그런 소리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까맣게 보이기는 하지만 얘를 완전히 처음부터 까만색으로 하시면은 색을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진한 그 감색, 그러니까 푸른색인데 아주 푸른색 중에서 제일 진한 그 수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얼핏 보면은 꼭 검정색인지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푸른색인데 아주 진한 그런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너무 나는 그래도 까만 게 좋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검정색 물감을 섞어도 되고 먹을 좀 섞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밑색을 칠해 볼게요. 그 가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검정색이긴 하지만 약간 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가장자리 부분만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만 이렇게 칠해서 얘도 발림을 해줄 수 있어요. 안쪽으로 발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세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은 좀 연한 색깔이죠. 검정색 전체적으로 검정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 검정색을 그냥 까맣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밝은 검정이지만 밝은 나중에 이제 검정으로 발림을 해주면 약간 이 밝은 색깔의 어떤 그 밑색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까맣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은 부리도 이렇게 까만색으로 약간 이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 중에 그 사자 보이스 그 남성 보컬이 부르는 그 남성 보컬의 사자 보이스라고 하는 그 남성 보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새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런 까치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은 그 눈도 3개고 약간 괴기스러운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이빨 그러니까 부리에 뭐랄까 뾰족뾰족한
그런 뭐 이빨은 아니겠지만 요 불이 여기에 뾰족뾰족한, 여기는 좀 그림이 작아서 잘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큰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톱니처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보면 이 새는 약간 또 캐릭터도 있죠. 이 누구지? 얘 이름이 더피. 네, 더피가 이제 이렇게 자꾸 쓰러진 그런 화분 이런 것들, 쓰러진 물건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그래서 그걸 꼭 세워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캐릭터라면 얘는 약간 시니컬한 그런 느낌의 그 캐릭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눈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푸른 색깔로 이렇게 밑색을 일단은 해주고, 이제 나중에 검정으로 발림을 조금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까맣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눈 부분이 거의 말랐네요. 그래서 눈 부분도 빨간 그 느낌, 얘들을 조금 살려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 뾰족한 부분,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덜 말랐어요. 그래서 살짝 번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는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이렇게 펴주시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순둥순둥한 그런 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색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쓴다면 좀 더 쨍한 느낌, 강한 느낌의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한 그 붉은색 부분을 한 번 더 발림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서, 지금은 아직 이제 너무 연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더 칠해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쨍하게 빨간색 부분이 귀에서 크게 보이진 않아도 약간 붉은 느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코 부분도 한 번 더 칠해주죠. 기왕에 이제 묻혔으니까. 마르고 나면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죠. 그래서 코 부분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색에서 지금 조금 더 해준다고 하면 이제 무늬 부분, 요 호랑이의 그 얼룩덜룩한 그 호랑이 무늬, 그거를 조금 진하게 잡아주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정색 아까 서시의 밑색을 했을 때 약간 수감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에다가 조금의 먹을 더 타서 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사용하던 먹이 있어서 그 먹에 아까 그 푸른색 수감 걔를 조금 더 섞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과 수감의 그 진한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약간의 먹과 아까 사용했던 그 수감 얘를 여기다가 함께 섞었습니다. 그래서 요 줄무늬 부분, 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면 뭐 털은 아주 일정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 조금 뭐 굵고 가늘고 이런 거는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진한 색깔로 우선 입 안도 그냥 이 색깔로 칠해줄게요. 바깥쪽 그 입술 라인도 있기는 한데 걔는 나중에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 사이사이에 얘도 이 이빨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르게 난 이빨은 아니고 약간 그래서 이제 조금 색깔을 넣어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미 이제 이렇게 먹선이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털을 치면서 걔는 더 보완을 위에다가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털 검정색 꼬리 부분에서 요 털 부분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진한 색깔로 이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털을 한 번씩 치긴 할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냥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꼬리 부분 여기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얘가 굉장히 진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밑색을 이렇게 연한 색부터 이제 여러 차례. 그래서 일단 밑색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진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나중에 한 번씩 더 하겠지만 또 여기서 진하게 발톱도 표시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밑색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조금 진한 바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전체적인 색깔을 우리가 넣어봤습니다. 여기 이 타겟 마크처럼 원이 가운데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큰 원이 있는 이런 날개에 있는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까치하고는 또 색깔이 좀 다른 그런 부분, 무늬라든지 모양이 약간은 그 현대적인 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밑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